집단으로 지푸라기로 인형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뭐 쇠꼬쟁이를 박아놓은 것 같아요. 이게 뭔지 정체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게 집단으로 이렇게 양쪽 팔, 머리, 그다음에 다리, 몸통 이제 파란색 비닐끈으로 묶어놓은 겁니다. 이걸 재웅이라고 부릅니다. 형제할 때 그 재하고 똑같은 한글 글자를 쓰시면 됩니다. 재웅. 저 오른쪽 사진 좀 확대해서 보여주실래요? 아, 여기 잠깐만요. 왼쪽. 여기에 이 얼굴 부분 보시면 저게 윤석열 후보의 얼굴을 지금 저 모양으로 그려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글자를 뭐라고 썼느냐? 그 밑에 글자는 윤쩍벌이라고 써놨습니다. 한때 윤석열 후보가 왜 다리를 좀 벌려서 앉은 사진이 뭐 이렇게 그래서는 되겠느냐 이렇게 지적을 받은 적이 있죠. 그거를 이제 여기다 갖다 쓴 겁니다. 다른 사진 보겠습니다. 이제 이것은 그 위에서 떼어낸 이제 재웅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지금 이 인형의 그 몸통 부분에다가 이 막대가 기다랗고 끝에가 아마 쇠꼬챙이인 것 같아요. 그거가 여기에 하나 있고 여기에 하나 있고 여기에 하나 있습니다. 일단 사진으로 보기에는 쇠꼬챙이를 두 개를 몸통 배 있는 부분에다가 꽂아놨습니다. 여러분 혹시 뭐 무속 좀 연구하신 분이 있으면 저 쇠꼬챙이를 뭐라고 부르는가요? 저는 그냥 편의상 오방색 작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그게 정확한 명칭은 아닐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 짓거리를 한 사람이 누구냐?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이제 거기에 여러 명의 상임위원장이 있는데 그 상임위원장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선거 캠프로 보면은 꽤 높은 직급의 간부급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뭐 수십 명, 수백 명씩 있는 뭐 무슨 특보 뭐 이런 계급이 아니고요. 상임위원장 성이 남씨입니다. 이 사람이 이게 이제 외부로 밝혀졌는데 이게 누가 뭐 여기에 들어가서 몰래 이걸 취재하고 이런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자기 페이스북에 이렇게 자랑을 했어요. 지난 13일 날 일요일 날 그랬답니다. 이걸 내가 이렇게 이재명 후보를 위해서 이런 일까지 하고 있어요 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심정인지는 몰라도 자기 SNS에 이걸 공개를 해서 알게 된 겁니다. 이게 정말 진실이겠죠. 팩트. 자기가 자기 자랑하려고 자기 SNS에 올린 그런 사진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옳지 못한 행동이었다. 윤석열 후보에게 사과드리고 반성한다. 며칠 전에 술에 취한 상태로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서 윤석열 후보의 과한 저주를 퍼부었다. 여러분 제가요 왜 저희 형님 댁에서 예전에 이 매주를 띄웠던가 해서 이제 집이 좀 필요했습니다. 새끼를 좀 만들어서 매주를 왜 아파트 베란다에다 걸어놓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형님이 지푸라기를 좀 구하러 다니셨어요. 형수님이 아니 당신 나가서 집이나 좀 구해와.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농촌에서도 집단 그냥 놔두지 않고 그거 다 가을거지 끝나면은 전부 다 논바닥에서 다 다른 곳으로 이렇게 가져가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도시 지역에서는 지푸라기요. 아이고 저걸 어디 가서 구합니까? 그런데 뭐요? 술 먹고 충동적으로 했다고요? 저 작살은요? 저 몸통에다 꽂은 건 저 지푸라기를 구하려면 저 집단을 구하려면 아마 여기저기 수소문에서 지푸라기 파는 데를 알아봤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 재웅이라는 건 어떻게 만드는지 연구를 했을 것이고
그래서 저걸 갖다 놓고 저주를 퍼부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랬어요. 오살 5가지로 죽인다 이런 겁니다. 오살. 왜 저희 예전에 어르신들이 이제 짓궂은 짓 하는 놈한테 욕을 하실 때 아유 이 오살할 놈 이제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때 그 오살이 그 오살이랍니다. 5오자에 죽일 살자. 그래서 목 떼내고 양쪽 팔 떼내고 양쪽 다리 떼내고 그러면은 5가지 이제 한다 뭐 이런 거죠. 이 사람이요, 이 남모 씨, 이 짓거리를 한 사람이 지난 일요일 날 뭐라고 했느냐? 이제부터 오살 의식을 시작하겠노라. 윤적벌을 민족의 이름으로 처단한다. 남들이 알면 뭐 독립운동하는 사람인 줄 알겠어요. 이제부터 오살 의식을 시작하겠노라. 윤적벌을 민족의 이름으로 처단한다. 아까 말씀드린 이 얼굴에 여기 윤적벌 지금 흐릿해서 잘 안 보이는데 여기 그렇게 써 있다고 본인이 얘기를 했습니다. 윤적벌.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왜 이것이 이렇게 큰 문제가 되는지.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에도요, 그렇게 궁중 내부에 뭐 암투도 많고 비밀리에 뭐 독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 어두운 역사가 있죠.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것이 장희빈이 인현왕후에 했던 그 재웅저중입니다. 저희가 사진 준비했는데 보시겠습니다. 저 드라마에서 이제 하는 저 오른쪽에 한자로 장희빈 써 있죠. 자, 그리고 왼쪽은 이제 원래 재웅을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장희빈이 지금 오른쪽에 식칼을 들고 있는데 그 식칼로 인현왕후를 상징하는 저 재웅 인형, 집단 인형을 지금 해코지를 하는 장면은 저렇게 저희가 사진을 찾아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출처가 KBS2. 이것을 한 것이 들통이 나자 장희빈 어떻게 되는 줄 다 아시죠? 그렇습니다. 사약 내려서 죽였습니다. 장희빈이 시켜가지고 저런 구슬하고 저런 거 만들어다 바친 궁녀하고 그 무당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거열형. 거열형이라는 건 뭐냐면요, 중국에서 유래했다고들 얘기를 하는데 5마리의 황소를 준비해 놓고 그 황소한테 이 죄인의 몸을 5군데를 묶는 겁니다. 머리통, 팔, 양쪽, 다리. 그래서 황소를 5방향으로 내몰면, 정말 유튜브니까 이런 얘기 하지 방송에서는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그러면 황소의 힘에 의해서 사람 몸이 5토막으로 찢기는 겁니다. 이게 거열형. 왜 조선 왕조에서는 그 무녀와 궁녀를 거열형을 처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재웅이라는 것의 원래 의미가 5토막을 내는 그러한 저주이기 때문에 그 저주를 퍼부은 자들에게 형별도 너희들이 저주를 퍼부은 것과 똑같은 것을 내려야 되겠다. 그래서 거열형을 청한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022년 대한민국 땅에 있는 대통령 선거판에서 이제 선거가 코앞인데 20일인데 집권 여당 후보의 선거 캠프에 상임위원장이라는 자가, 이것도 몰래 숨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페이스북에 버젓이 공개한 내용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비슷한 짓거리를 야당 국민의힘 선거 캠프에 누가 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만약 국민의힘 윤석열 캠프에서 이런 일을 벌였다면, 이렇게 재웅 집단 인형을 만들어서 작살로 꽂는 일을 만약 했다는 것이 드러났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마 지금 모르긴 몰라도 대한민국이 두토막 났을 겁니다. 전 대표님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 국민의힘에서 저거 했다면. 아마 지금 야당 쪽에서 저런 집단 인형을 만들어서 저주의식을 치르고 그런 것들이 사진으로 공개가 됐다면 아마 선거판이 그냥 난장판이 됐을 겁니다. 그날로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 메이저 신문이나 방송에서는 크게 다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을 말에 입에 담는다는 것 자체가 얼굴에 우리 국민들의 얼굴에 우리나라의 국격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집권 여당 제1당의 선거 캠프에서 선거 상임위원장이라는 자가 이런 일을 했다는 게 창피해서 차마 보도를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이 15일인데요. 13일 날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부터 48시간 전에. 그런데 이자가 술 먹고 했답니다. 성폭행이나 뭐 살인하고 나서 술 먹고 했어. 주치 상태에서 그러니 용서해 주기 바래. 그런 거랑 비슷한 겁니다. 뭐 술 먹고 했다고요? 근데 술 먹고 했는데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해요? 참 기가 막힌 일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선거판, 그 풍경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저도 말을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단독 보도 내용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죄송합니다. 이재명 후보 캠프의 대외비 자료가 오늘 나와 있습니다. 이거 보시죠. 저 오른쪽에 대외비 제20대 대통령 선거 유세 메시지의 기조. 유세 메시지는 앞으로 이렇게 하라. 그겁니다. 대외비. 위기에 강한 경제대통령 이재명 2022년 2월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전략기획본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내용을 잠깐 혹시 표가 되어 있으면 한번 보여주시죠. 주술과 여기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술과 신천지가 윤회관입니다. 여러분, 주술이 어디가 주술이죠? 네? 집단 인형 만들어서 거기다가 윤석열 그 인형에다가 작사를 꾸고 있는 그 캠프가 지금 누구를 향해서 주술 어쩌고 저쩌고 운운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 보통 상식을 가진 보통 국민들이라면 입이 10개여도 이런 말은 차마 못하겠어요. 입 꾹 다물고 있지. 혹시라도 주술이란 지읒자가 나올까 봐. 뭐라고요? 주술과 신천지가 윤석열 후보의 주력 세력이라고요? 뭐 내용 다 읽어드릴 필요가 없고 그 다음 올라가서 보겠습니다. 폭탄주 중독 환자에게 국정 운영 맡길 수 없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약주를 좋아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부터 이제 약주 한 잔 곁들이면서 밤새 토론도 하고 그다음에 그 술잔을 앞에 놓고 사진도 찍는 것을 뭐 좋아하지 않고 이제 이런 건데요. 윤석열 후보가 술 좋아하는 것을 빗대서 폭탄주 중독 환자라고 그랬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사진이 있습니다. 폭탄주 누가 마시고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폭탄주 보면은 자, 이 폭탄 이게 지금 소주하고 맥주하고 섞은 폭탄주입니다. 컵에 테라라고 써 있는 것 같고 이 사람 이게 윤석열입니까? 얼굴 윤석열입니까?
이게 2021년 12월 3일 이 이재명 후보가 전주에 갔을 때 폭탄주 마시는 자리입니다. 다음 사진도 있습니까? 혹시? 저 자리에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저 자리가 아주 유명한 자리입니다, 여러분. 저 자리에서 이재명이 무슨 얘기를 했었느냐?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님. 그랬다가 그 말이 논란이 되자 존경한다고 했더니 정말로 존경하는 줄 알더라. 이런 말을 해서 더 크게 논란이 됐던 그 사건이 벌어졌던 현장, 저곳에서 바로 이재명 후보가 폭탄을 마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뭐요? 상대 후보한테 폭탄 중독 환자라고요? 아니 그 연배돼서 뭐 폭탄주 몇 잔 마실 수 있지요. 어떻게 자기는 버젓이 저런 사진을 SNS에 통용되게 다 올려놓으면서 상대 후보를 폭탄주 중독 환자라고 말할 수가 있죠. 사진 요거 한번 끌어당기실 수 있습니까? 예, 사진 나왔군요. 저 사진입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가 흐뭇한 모습으로 거기 참석자 중에 한 사람이 폭탄주 제조를 하는 장면을 지켜보고 있는 사진입니다. 이제 저렇게 제조를 해서 건네자 아까 처음 보여드린 사진처럼 원샷 단 한 번에 마셔버리는 그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윤석열 후보가 왜 무궁화호 열차를 임대를 해서 열정 그런 테마를 가지고 이제 전국을 순회를 하면서 유세를 하고 있는데 호남 지역에 갔을 때 마침 앞자리가 비어가지고 거기다가 발을 올려놓는 오른쪽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게 무궁화 열차인데요. 그 왼쪽에 뒷모습만 보이는 사람은 김병민 대변인. 그 다음에 이쪽에 지금 원래는 얼굴이 있습니다. 이상일 보좌역, 상근 보좌역.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를 거의 24시간 동행을 하면서 이것저것 챙겨주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참 야속한 사람은 바로 이상일 이 사람입니다. 이 사진을 이상일이 띄워놔가지고 지금 이게 크게 논란이 됐던 바로 그 사람이고 여권이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집중 포화를 쏟아붓고 있는 게 바로 이 사진 때문인데요. 여기 이상일 상근 보좌역이 이 사진을 자기 SNS에 띄워 올렸답니다. 이게 지금 구두는 신고 있습니다. 구두까지 벗은 게 아니고. 이제 그러자 윤석열 후보 측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장시간 이동으로 인한 가벼운 다리 경련으로 참모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잠시 다리를 올렸습니다. 세심하지 못했던 부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랬는데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국민의힘이 야 이렇게 욕하는 이재명은 얼마나 뭐 깨끗하게 산 줄 알아? 한번 우리가 찾아가 볼까? SNS에 그랬더니 2014년에 이재명 후보가 한 식당에서 담배를 피우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죠. 이 자리도 역시 조금만 뒤로 원경을 더 여기 역시 이 자리에도 폭탄주가 있습니다. 네, 참이슬 소주병, 그다음에 저 뒤에 카스 맥주병, 그다음에 앞에 폭탄주 보이시지요? 이 이재명 가는 곳마다 사실은 폭탄주 잔이 놓여 있고 여기서 몇 잔이나 먹었는지 궁금해집니다만 그때 모든 참석자들 입에 담배가 없는데 혼자서만 입에 담배를 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라 자기는 필 수 있다 이런 거겠지요. 그랬는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이재명 후보 측이 저기에 대해 설명을 했어요. 저렇게 이재명 후보가 음식점에서 담배를 자기 음식 먹던 자리에 앉아서 피고 있는 저거는 2014년이다. 그때는 실내 금연 계도 기간으로
실정법 위반 상황은 아니었다. 이거 거짓말입니다. 계도기간이었다. 거짓말입니다. 제가 오늘 국민건강금지법, 이제 국민건강금지법에 바로 이 금연에 관한 사항이 깨알처럼 다 정의가 되어 있어서 오늘 샅샅이 들여다보고 왔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이 매우 많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얼핏 보면은 민주당 말이 맞을 수도 있다. 이제 그렇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법이 아주 여러 차례 손질을 했던 그런 법입니다. 그래서 찾아봤더니 150제곱미터가 넘는 음식점은 150제곱미터 2013년 7월까지가 아니 2013년 6월까지가 계도기간이었습니다. 2013년 6월 30일까지가 계도기간이었고 2013년 7월 1일부터는 과태료 내야 되는 기간입니다. 이날 이재명 후보 과태료 내고 나왔는지 그냥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민주당 캠프에서는 또 이게 계도기간이었다라고 얼렁뚱땅 넘어가면 넘어가질 줄 알고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짓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 식당이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150제곱미터 넘어 보입니까? 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까? 여기 고기 불판이 있지요. 그리고 참석자가 테이블을 여러 개 차지하고 있는 규모로 봐서 이건 추정입니다만 150제곱미터는 충분히 너끈히 넘어 보이는 그런 식당으로 보입니다. 꽤 규모가 큰 식당으로 보여요. 이건 그때 당시 이미 계도기간이 끝나서 그리고 해가 바뀌어서 과태료 물어야 되고 이 손님은 과태료만 물지만 저 식당 주인은 그보다 훨씬 중한 벌을 받게 되는 그런 행위를 지금 이재명 후보가 하고 있었던 겁니다. 더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윤석열 후보가 앞에 있는 의자 위에 발을 올려놓고 있는 것은 지적사항. 그러나 이재명 후보가 담배를 핀 것은 법령 위반 사항, 과태료를 물어야 되는 사항, 그리고 저 식당 주인은 엄청난 벌금과 영업정지를 당할 수도 있는 사안. 그런 겁니다.